모레까지는 비로 인해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올라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백중사리 구간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강한 물결도 밀려들면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 또 서해안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로 북상하는 9호 태풍 종다리는 오늘 저녁에서 늦은 밤 열대 저압도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태풍의 규모는 작지만 역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태풍이 모두 늦어른 이후에 발생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한반도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을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최악의 태풍은 2002년 8월 무사입니다. 강릉에서는 8월 21일 하루에만 870.5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46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고 5조 1,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바람 강도로는 역대 가장 강했는데 초속 60m가 넘는 강풍은 크레인까지 쓰러뜨리며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풍의 이름이 생긴 이후 우리나라에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태풍은 1959년 9월 사라입니다. 849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남부지방을 덮친 2022년 9월 흰남노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부어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49년 만에 용광로 가동을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루사와 매미, 2010년 몬파스와 2022년 흰남노까지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태풍은 모두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딱산물이 점점 쌓여서 아주 두껍게 상층에 따뜻한 바람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풍이 사실은 지나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물속 밑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렇게 더 강력한 태풍이 생기는 거고요. 지난해 여름 23.1도로 최근 10년 대비 0.5도나 상승한 해수면 온도 역시 강력한 태풍을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 종다리는 오늘 저녁에서 늦은 밤 열대저압으로 약해져 목포 서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높아진 해수면 온도와 증강하는 수증기, 불안정해지는 대기 상태가 여름보다 강력한 가을 태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종다리는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첫 태풍입니다. 종다리 이전 태풍 4개는 줄줄이 일본으로 향했는데 종다리는 뭐가 다를까요? 장하영 기자입니다. 보통 태풍은 태평양에서 발달해 서쪽으로 이동하다 동쪽으로 꺾이는 T자 형태의 이동 경로를 보입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앞선 태풍들은 역시자를 그렸습니다. 5호 마리아부터 6호 손띤, 7호 앙필, 8호 우쿤까지 적도의 더운 기류가 모이는 곳에서 발생해 비슷한 경로로 줄을 이어 일본으로 북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더운 고기압과 일본 동쪽의 고기압, 이 두 개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들이 더위의 기세를 뚫지 못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9호 종다리는 이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7호 앙킬이 빠져나간 자리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메우면서 태풍의 가장자리가 서쪽으로 이동했고 태풍 발생 위치도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태풍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보다 남쪽, 그러니까 대만 부분에 가까운 쪽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빠르게 북상을 하게 되면서 태풍이 발달할 시간이 좀 부족한 기간이 있었고요. 서해를 가득 채운 따뜻한 수증기는 종다리를 태풍으로 만들었지만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종다리가 세력을 더 키우지 못하고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한 채 북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 소식도 많이 전해지죠. 대부분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데요.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연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깜깜한 1층의 주민들이 모여 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298세대 주민들은 하루 동안 이어진 정전에 무더위와 시름해야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열대야 속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날씨가 덥지만 않고 열대만 아니고 좀 찾았는데 많이 덥고 답답하죠. 무더위에 전력 소비가 커지자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별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1kW 수준. 모든 세대가 동시에 1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변압기가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출시된 70대 벽걸이 에어컨의 정적 소비 전력이 0.78kW로 다른 가전제품까지 더하면 정전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변압기가 20년이 넘은 경우도 전체 6만 8천여 대의 30%에 달합니다. 고장 우려로 새 것으로 교체하려 해도 적게는 2천만 원대 비용이 들어 부담입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는 제약이 있어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의 과부하가 걸려 과열되면 정전은 물론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전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에 맞게 그 전기 설비라든가 전선 용량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변압기 손상뿐만 아니고 전선도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전기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해서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오늘 전력 수요는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96.6G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어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95.6GW를 하루 만에 또 경신하게 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7.3GW, 예비율은 7.6%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태풍 종다리의 이동 경로와 영향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높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는 지난 5일과 12일, 13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5차례나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두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미용시설물은 미리 꼼꼼히 점검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태풍 이민이 한반도에 덮쳤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푸는 태풍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휘출했습니다. 그 최고치로 잡았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그 사람까지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따라서. 태풍은 곧 지나갔지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소송은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날아가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지붕 구조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 행위가 있습니다. 2010년경에도 태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날아간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차량 주인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측은 태풍에 대비해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지하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도 했는데 법원은 안내 방송을 했다는 사실만 구조물 점검이니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달 뒤 대전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풍 때문에 교회 천탑이 강풍에 날아가 주택 지붕을 뚫고 안방까지 덮쳤던 사례에서 법원이 다시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기후연구원상 내년 여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한다는 것,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교외에서 천탑이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9호 태풍 종다리로 순간 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예정입니다. 나타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경우 미리 점검에 나서야 피해뿐 아니라 법적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금값은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욱 기자입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트라이온스당 2073달러였던 국제 금 선물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다 지난 18일 장중에 사상 최고가인 2,549달러를 찍고 2,54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금값 상승세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띠고 있어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금값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Waiting for the September rate cuts, which I think are pretty much expected and priced in. So unless something happens in September, or unless the Fed is going to give us some surprising news that they have.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난달 미국의 저조한 고용 지표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진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72% 확률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주 23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진일보한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각국의 금리 인하가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금값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이렇게 국제 금값이 상승하면서 금괴 한 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 약 13억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41분쯤 전 거래일보다 0.2% 하락한 온스당 2,501.74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 16일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한 뒤 순고르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해 수도권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한 겁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여기에 미래 금리 인상폭인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하면 대출 한도는 더 줄게 됩니다. 현재는 1단계로 0.38%포인트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수도권 0.75%포인트, 수도권은 무려 1.2%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방은 800만 원, 수도권은 1,70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내초 계획을 수정해 비수도권보다 인상폭을 높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4년 만에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해도 가격이 급증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DSR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면서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가 배터리를 완충하더라도 내부에는 추가 충전 용량이 존재한다며 소비자에게 보이는 완충 상태는 안전성이 검증된 구간에서의 충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충전량은 화재 원인인 내부 단락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면서 적은 충전량이라도 화학물질 반응에 따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계 거물인 프라윗 웡수안 전 부총리인데요. 한 기자가 질문을 하자 머리를 두 차례 거칠게 내려쳤습니다. 차이나를 직전 표정을 보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죠. 태국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프라윗 전 부총리가 한신전 총리의 딸이 신임 총리에 선출된 데 대한 질문을 한 타이 TBS 방송 기자의 머리를 손으로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프라윗 전 부총리 측은 기자를 다치게 하거나 겁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종종 친분이 있는 기자를 장난스럽게 놀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어 당일 밤 프라윗 전 부총리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해를 풀었다고 덧붙였지만 태국의 언론단체와 타이 PBS는 기자를 위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스쿠터에 앉아서 쉬고 있는 한 여성 갑자기 건너편 버스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가로등과 흰색 차량을 들이받고 버스는 차갑기로 멈춰서게 됐는데요. 이 사고 현장 바로 코앞에 있던 스쿠터 운전자가 재빨리 몸을 피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2차 사고를 피합니다. 지난 13일 충칭현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다행히 버스 승객들도 모두 무사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버스 기사의 운전 과실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 새벽 호텔을 방문한 야생 불곰 한 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후에 카운터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먹을 걸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옆에서 한 직원이